자, 그러면 여성과 소수자 차별을 볼게요. 여성 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성 창작권을 인정한 이래 이제 뉴질랜드부터 이제 해서 1차 세계 이후에 이제 각국은 이제 여성 창작권 인정하고 있죠. 이래 이제 꾸준히 여성의 권리 신장이 기여됐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 사상이 확산 후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국가 내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의 여성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일부 저소득층 여성이나 개발도상국 여성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다. 최근 이제 세계화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예산 삭감이나 비정규직 학상 등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의 다수결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소수자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됐다. 따라서 다수결의 결합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자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자, 소수자 개념은 인종, 민족, 성, 경제적, 나이, 신체상의 장애, 사상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을 때 쓰인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 이주가 증가되면서 인종과 문화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다. 종교,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가치관을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에 공존하면서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한다는 개념으로 다양성과 관용, 통찰을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있죠. 다문화주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영국 이민자 증가에 의한 갈등을 좀 볼게요. 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이어 이민자가 두 번째 많다. 인도, 파키스탄 등 식민지와 동유럽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다. 자, 현재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은 영국에서 석 달만 일하면 영국인과 똑같은 사회보장 대우를 받는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자녀 야급, 집세 등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영국인들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 자기들이 이제 세금을 그만큼 냈는데 그 세금이 영국 이민자들한테 쓰였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영국 인도 이민자가 지금 영국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비상교과서나 이런 것들 이제 좀 보면 볼 건 거의 겹쳐 가지고 있는데 이 비상교과서에 이제 종족과 종교 갈등 내용을 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여성 문제 있죠. 여성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사회 보는 서양사에서 좀 읽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212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시리아 내전과 IS 개입을 볼게요. 자, 시리아 국민들은 1971년부터 이어져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11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 이 시위를 정부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내전이 일어났고 이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내에 소수 종파인 시아파 집권 세력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한 순위파 간의 종교 전쟁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시아파와 순위파를 믿는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아파가 인제 있는데 이 소수종파 시아파가 찾아보니까 13% 정도 되나 봐요. 그 순위파가 인제 그 70%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집권자가 그 그러니까 아사드라고 있는데 이 아사드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 갖고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앞에서 얘기한 음 그 당시 인제 그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또 인제 정권 퇴진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사드 정권이 강경으로 이렇게 진압을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내전을 퍼지게 되고 이때 IS가 이제 내전을 개입을 해서 시리아 동부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IS가 물러났지만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이들 인근에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를 넘어서 그리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먼 유럽까지 피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난민에 숨어 들어간 일부 조직의 테러가 일어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한 국가 내에서 민족 간, 계층 간의 갈등도 일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분배를 둘러싸고 동중국해 문제, 남중국해 갈등도 있는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어디냐 하면 요쪽이 남중국해 지역이고요. 요쪽이 동중국해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예.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을 할 때 요 통로를 이용하죠. 이쪽 대만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 쪽으로 해 갖고 이제 유럽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센카쿠 열도를 볼게요. 센카쿠 열도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일본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중국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넘겨준 영토다. 그러나 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인이 최초로 발견했고 16세기부터 타이완에 속한 도서이므로 중국의 영토에 편입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센카쿠 열도가 시모노세키 조약 때 강제로 하장했다는 걸 근거로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원래 중국 땅인데 왜냐면 시모노세키 때 강제 가져간 거 아니냐. 당연히 타이완 부속 도서니까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죠. 네.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가서 어선들이 인제 이게 조업을 했다가 일본의 수신선에 납부가 되거든요, 해양 경비정에. 그러니까 일본 중국에서 시토를 금지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일본에서 풀어주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그랬는데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난상군도가 있어요. 여기가 요쪽이 난상군도 일대요.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게 필리핀, 베트남, 이 말레이시아,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걸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자 난산군도 해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곳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현재 난산군도는 중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자 이에 맞서 주변 여러 국가들이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상징적으로 어, 여러 국가들이 해당 지역을 상징적으로 점유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각국의 권한이 미친 200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경과선이죠. 그래서 여기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면 자원 탐사라든지 자원 개발, 자원 보존과 해양 환경에 보존한 주권적 권리가 보존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점이 영해와 구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해라는 것은 이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보통 20리, 30리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배차 경제 수역은 공해상이지만 요게 200리 안까지는 이런 자원 탐사나 자원 개발, 자원 보존까지는 할 수 있어. 자기가 이제 자원을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죠, 자원 개발을. 그렇지만 이제 배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요충지죠. 모든 이제 일본이나 한국 배들이 요쪽을 거쳐 갖고 동남아시아나 저쪽 미국 유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미국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기. 왜냐 여기가 중국한테 넘어가면 완전히 좀 큰일 나잖아요, 안보상으로 볼 때. 예. 자 여기 보면 또 환경 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서 제일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태평양에 있는 이제 섬나라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은 이제 산소 배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배출도 안 했는데 제일 피해를 입었던 계층이야. 예 국가들이 되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자기들이 온실가스를 다 배출시켜 놓고는 막상 그 피해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오세아니아의 힘없는 국가들이 인제 피해를 먼저 입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투발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남태평양 9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투발루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결국 투발루 정부는 2002년에 국토 포기 선언을 하고 이웃 나라의 이민을 받아들이려고 요청했다. 투발루의 이민 요청에 대해 뉴질랜드는 해마다 소규모 이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호주는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 한해서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자 알래스카의 바닷가 마을도 기후 변화로 거주할 땅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여러 마을이 이주를 결정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주 계획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정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로 살 곳이 없어진 환경 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구제해야 할 국제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국제연합은 1952년에 난민에 관한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통해 난민의 정의와 처우를 정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에 이르는 사람들은 난민에 규정되지 않아 이들의 수용 국제적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과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파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문제, 여성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건 사료에 있는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사료에 있는 서양사 5권 관련된 내용에 보니까 이게 좀 압축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임용 기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 볼게요. 5권에 몇 페이지 펴 보시면 348 페이지인가요?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예매하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 348 페이지 펴 보세요. 예. 없는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348 페이지 내용 볼게요. 어차피 제가 이제 보여드리니까 요거 보면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1950년대 시작된 여성 운동. 예전에도 여성 운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예전의 여성 운동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인데 보통 1 물결, 그다음에 2 물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1 물결 관련된 내용이야. 이때 자유주의 페미니즘 초창기 때는 주로 인제 참정권 운동하고 인제 연결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새로운 성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레디컬 페미니즘이나 여러 다양한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좀 볼게요. 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의 경제 호황이 한창이었던 1950년대 말부터 이들 사이에서 대중을 기축한 새로운 사회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 운동들은 유색인종, 여성, 청년 등 그동안 해당 사회에 주요 속하지 않았던 이들이 주도했고, 인권과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주장했던 것이 공통점이다. 자, 여성 운동이 나오죠. 자, 여성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 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대두됐다. 이미 예전부터 대두되긴 했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여성 운동이 대두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기 때 서방 사회의 출산율은 전쟁 직후에 나타난 일시적 베이비 붐을 제외하고는 한다면 19세기 후반 중반 이후 계속된 패턴대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더해 1950년대 여성의 결혼 연령이 앞당겨지는 현상 역시 목도되었다. 이는 배우자가 될 남성의 취업이 어린 나이에도 용이해지면서 이런 결혼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 경제 영향이 기인한 형상이다. 자, 하나 둘 정도의 아이를 낳는 좋은 여성들은 그 아이들의 취향 연령, 즉 유아학교에 갈 시점이 되어도 여전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은 왕성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였다. 한편 1950년대 경제 호황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하이테크관련 서비스 업종 직종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도 점차 성숙해졌다. 여기는 육체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 일자리죠. 하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심각한 직장 내 차별을 마주해야 됐다. 남녀 간의 급여 수준이 차이가 컸으며 업무 분담 면에서 분명한 성차별이 존재했다. 여성은 타이핑 같은 단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모두 남성의 차지였다. 현장에서 이 같은 차별은 사회 진출에 기대를 걷던 여성들의 크나큰 박탈감을 안겼다. 그러니까 단순 사무직만 했다. 위로 인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나 그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건데, 뭐 유리장벽이 딱 있죠. 유리장벽이 이렇게 처 있어 갖고 더 이상 이제 여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때마치 여성의 차별 문제는 그 전후 세계 지성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소설가, 여성 차별 문제는 전후 전 세계 지성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소설가 시몽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주제이기도 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요거 기출 문제에 나왔죠, 기출 문제. 그래서 시몽드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실존주의 페미니즘. 자, 그래서 제2의 성의 주제이기도 했다. 고보에 따르면 여성성은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구호에 불과하며, 그러니까 섹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젠더다. 사회적 성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이 열등한 타자의 지위에서 탈출하려면 여성들은 실존주의에서 주장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앞에서 실존주의 페미니즘과 연결된 거야. 예. 그런 거. 자, 보브와르가 철학적이고 난해한 어조로 이를 주장하였다면 미국의 여성 운동가 베티 프리단, 요것도 이 사람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이죠.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고전적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성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에 이 여성의 어떤 정치적 권리나 법적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자유주의 페미니즘 안에도 이물결, 산물결 같은 새로운 페미니즘이 등장해요. 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그 대표적인 이제 여성 운동가가 베티 프리단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 이름 좀 외워두셔야겠죠.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은 좀 더 대중적 취향적이었다. 프리다는 정통의 여성상을 교육하고 유명한 명문 학교인 정통적 여성상을 교육하는 걸로 유명한 명문 학교인 스미스 여대를 입대했으나 꼭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프리다는 1963년 여성성의 신화에서 여성은 남편의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시 필요가 없으며 여성은 본질적인 특성은 수동성의 유아적인 걸 규정하는 간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진정한 성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한다고 썼다. 그러니까 여성성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남성 중심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보조자로서 그리고 수동적이고 유아적으로 그려졌다면 이런 여성성을 거부하고 이게 주체적인 여성성을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성의 신화 관련된 내용도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직후인 1966년 프리다는 전미 여성 기구를 창립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 문제와 임금 차별, 교육 기회 불평등을 주요 현안을 제시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자, 프리단의 여성주의가 여성 운동 촉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여성, 즉 엘리트 혹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직장에 겪는 차별 문제만 집중적으로 한계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어떤 비판적 쓰라고 예전에 나왔는 여성학계에서 주로 이제 백인 중심이고 이렇게 뭐냐면 백인 중심의 어떤 중상층 여성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색인종이라든지 그런 뭐 하류층 계층의 여성들은 배제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프리단의 그 비판 자체가 주로 엘리트 여성이고 교육받은 여성들, 중상층 백인 여성들을 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성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프리단의 여성주의는 남성 중심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근본적 비판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자, 이 한계는 요 한계 좀 기억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보니까 여기에도 거의 대부분 걸려서 나왔어. 어떤 분은 서양사 강좌에 레디컬 페미니즘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서양사 강좌도 제가 읽어 봤지만 요거 답안하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근데 이 프리덤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직접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기출 공부할 때 공부 좀 봐 두실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은.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2020 년에 문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 년에 기출 문제 보고 여기 인제 그 저자분께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 임용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낸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인제 기출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전에 인제 뭐 여성 사회학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읽어 보시면. 자, 하여튼 이 한계는 1960 년부터 급진적인 새로운 여성 운동에 극복되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하는 레디컬 그 여성 운동이죠. 레디컬 페미니즘. 예. 그래 갖고 인제 서양사 강좌에 나오는 것은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고요. 프리덤 같은 사람은 엄밀히 레디컬 페미니즘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제2 물결과 제3 물결에 속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인제 레디컬 페미니즘에 들어갈 때 가도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의
들어갈 때 레디컬 페미니즘 아니지만 레디컬 페미니즘의 전 단계에 이제 뭐냐면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자유주의자로서 나중에 레디컬 페미니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가독의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리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여성성의 신화에서 여성의 어떤 종전의 여성상을 비판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이 사람도 보수화돼요. 그래서 말년에는 예전에 이제 비판했던 것을 다시 이제 재비판해서 여성적인 것을 다시 지켜내자.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을 다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극적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60년대 말부터 요때 이제 68 혁명이 일어나죠. 예. 68 혁명이라는 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유럽을 중심의 68 혁명인데 요게 좀 영향을 받았어요 또. 자, 급진적 여성 운동가 레디컬 페미니즘은 직장에서 뭐냐면 임금이나 기회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가족 제도를 여성의 신체와 가족 제도를 결부된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이혼, 낙태, 미혼모, 성범죄 등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 자, 이런 여성 운동의 변화는 여성이 자기 신체에서 일어난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생산 자기결정권은 뭐냐면 요 사회적 구성원을 임신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가져야 한다고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재생산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 임신을 하고 출산할 것은 모두 다 뭐냐 여성이 결정한 거고, 출산하기 싫으면 뭐 낙태도 괜찮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볼 때는 이것도 이제 미국 사회에 지금 논쟁거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 사회에 큰 논쟁거리 됐어요. 자, 그 보면 슐레미스의 파이어스톤은 비롯한 급진파는 자기 결정을 방해했던 기존의 정통적인 가치와 기제들, 특히 가족을 억압적인 제도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는 정통이나 이름의 간행들을 거부하고 남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운동까지 촉발했다. 자, 여성 운동의 급진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일상까지 변화시켰다. 법적 결혼이 줄어들고 대신에 동거가 이제 늘어났으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합법화시키죠. 그리고 유아와 성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서 젊은이들의 생활 태도를 달라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1980년대에 종교계에 주도한 유럽과 미국 사회 보수화 흐름을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흑인 민권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미국의 유색인종, 특히 흑인 역시 서양 여성처럼 사회적 차별 속에 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자, 흑인들은 2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에 대한 승리가 그들의 의식을 크게 고모했지만 여전히 그 남부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공공장소, 특히 학교, 대중교통, 레스토랑에서 흑백 분리가 일상적으로 존재했다. 이들 차별이라고 하진 않죠. 차별하면 이제 연방법에 걸리니까 이걸 이제 분리라고 해.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흑인과 백인은 원래부터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분리해서 이제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근본적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물론 계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분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진 크루즈법 같은 것들 남부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존재했고 1954년에 미 연방 대법원은 교육시설 내 인종차별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계기로 흑인들이 이제 보스 보이콧, 연자 농성, 본격 시위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간 감수했던 사회적 차별을 비판하는 이른바 민권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권 운동이 1960년대에 그 존슨 대통령 그 앞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또 그 기반을 만들었죠. 그 시민권법하고 투표권법으로 해 갖고 연방법을 통해서 뭐냐 주위에 있었던 이런 진 크루즈법을 다 뭐냐면 어 없애버렸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흑인 민권 운동은 마 마틴 루서 킹이라는 루서 킹이 이제 목사가 주도한 평화와 불복종 운동. 그러니까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어. 말콤 X.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주도한 폭력혁명이 분리주의 운동.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자, 좀 더 위협적인 말콤 X뿐만 아니라 킴 목사 중심 민권 운동은 유럽 운동 역시
미국의 백인 주류 엘리트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메시지는 점차 미국 대중 전반의 지지를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콤 X가 좀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예전에 이 사람 관련된 소재로 영화를 봤는데 너희들의 꿈은 우리들의 악몽이다. 백인들이 너의 꿈이라고 불렸던 거는 우리의 그 악몽의 의 시작이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민권운동의 기세 속에 1964년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인종차별 금지하는 이른바 민권법이 통과되었다. 자, 이듬해 그 모든 흑인들이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이게 투표권법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으며 니들 존슨의 반빈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 예산을 증대로 흑인을 비롯한 사회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 민권 운동을 통해서 민주당 정권 때 이 민권법, 그다음에 시민권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투표권법을 통해서 선거권을 주어졌고 예전에는 남부에서는 투표권을 줘야 되는데 무슨 문맹자 검사를 해 가지고 막 어렵게 문제 내서 흑인들에게 어렵게 내서 흑인들을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영방법에서 투표권법을 만들어 갖고 이제 강제로 이제 주라고 이제 시킨 거죠. 자, 그래서 리든 존슨의 반빈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 예산 증대로 흑인을 비롯한 사회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흑인들의 위상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대도시의 빈민가에서는 계속 흑인들이 차지했으며 이들은 의료나 교육, 공공 서비스의 기본적인 혜택은 외곽에 계속 머물렀다. 혜택이 외곽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흑백 차별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68 혁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그 역교동 기출 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네, 유명하죠. 이 68 혁명. 자, 청년운동을 일군 문화병역을 볼게요. 문화병역. 자, 청년운동은 주로 서방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196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학생들이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이 운동이 당대 대학의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외교, 사회 현안들 그리고 인간과 문명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거대한 문화운동이었다. 당시 이제 그 미국 대학들은 1950년대 양적 팽창의 결과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이들의 요구와 편의를 충족시킬 만한 체제와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들 의지가 없는 듯이 보였다. 학생들이 볼 때 대학 교육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규모 공장처럼 포준화된 교육의 과정을 통해 졸업생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다. 자, 이런 학내 문제 외에도 당시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흑인 민권운동과 그다음 베트남 전쟁 같은 국내의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은 학생들 시야가 미국의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 문제, 즉 서양 제국주의 속성과 반식민지 문제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한 1960년대 말에 그 미국 대학생들은 서양의 물질 지향적인 문명을 비판하는 여러 움직임, 가령 시피 문화, 시피 문화 유명하죠. 뭐 대마초 피고 하면서 난리쳤는데 지금 볼 때는 영 아닌데 하여튼 그 당시 그렇고 자 인도의 명상 종교, 낭만주의 사회주의 운동 등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문명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나갔다. 그들은 문명의 이기가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옥죄는 기능을 한다고 믿으면서 반문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움을 누리려면 자유 상태로 돌아가야 하고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 시피들의 집단 군건 생활 얘네는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남녀가 섞여 가지고 같이 생활했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예. 그래 놓고는 여기에 뭐 대마도 이제 피고 이 대마는 많이 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헤로인이나 시독봉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아이 별로 아니야 애들. 예. 자 인도 선을 비롯한 동양 종교, 비소련 사회주의, 특히 중국의 마오니즘에 빠졌어요. 쿠바 혁명. 그래서 체 게바라 같은 사람들 막 숭배하고 자 이런 혁명들은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영감을 더했다. 당시 청년들 보기에는 서양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과 출세주의, 개인주의 등에 충실해 보이는 기성세대는 종교가 모범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에 불과했다. 자, 이런 세대 갈등을 겪으면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이 간행과 수속 구별하는 신좌파가 등장했고 신좌파는 특히 제3세기 민주화와 혁명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기에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하는 사례에 분노했다. 자, 이처럼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장한 청년운동은 존 바에지와 밥 딜런을 비롯한 저항적 대중음악의 노랫말을 타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대학에 급속도로 펴졌고요. 특히 미국보다 급진적인 노동운동과 정통이 깊었던 프랑스와 소독에 일어난 학생운동, 사회적 발현을 일으킨 이른바 68혁명을 불린 대번역을 추동하였다. 1968년 파리에서 학생들의 시위에 공산당을 가세하면서 19세기 파리 혁명의 상징인 바리케이트가 다시 등장했고요. 노동자도 대규모 파업에 동참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운동의 저항성은 그 노동운동과 결합돼서 마침 68혁명을 표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이제 학생과 노동자가 합세해서 1968년 5월에 파리 시위 현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공공 부문의 고용자까지 더해 총 100명, 10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파업을 나서 파리 5월 봉기는 이게 이제 드골 대통령 때 일어났던 거죠. 서독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가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난 격렬한 저항운동과 더불어 이른바 세계혁명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국가의 간섭하지 마라. 개인의 자유 강조해. 그러니까 케인즈 중심의 어떤 뭐냐면 계획경제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들이 뭐와 또 연결돼 있냐면 80년대에 신자유주의 흐름과 또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이 또. 자,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청년 주도의 세계 혁명이 즉각적인 정치적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미국은 오히려 보수에게 결제 불러와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프랑스에는 5월 봉기 직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혁명을 반대하는 드골주의자들이 승리하였으며, 자, 일본의 자민당 정권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68혁명은 그 문화, 일상, 지성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명으로 기존의 정통적 권위가 약화되고 그 대신에 새로운 문화와 가능이 들어섰다. 그래서 프랑스와 파리의 오랜 대학 서열화의 전통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학벌 중심의 어떤 체제가 형성됐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다 바꿨죠. 그 1대학, 2대학, 3대학에서 대학이 평준화됐어. 대학이. 물론 대학이 평준화됐다고 해도 그 이제 특수학교들이 또 만들어져요. 행정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서 거기가 오늘날 말하는 우리식으로 스카이 같은 명문대학으로 이제 발전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오랜 대학 서열화의 정통이 사라지고 적어도 형식적으로 평준화 이루어진 게 그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구애의 가족제도와 도덕적 가치도 흔들리면서 젊은이들의 일상이 크게 바뀌었다. 혼전 성관계가 급증됐으며 결혼율이 하락으로 더불어 이혼율 상승도 눈에 띄었다. 최근에 학자는 68혁명을 장기 문화 병동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혁명 이 과정에 가속화됐던 걸 부정할 게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고, 이게 꼭 68혁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68혁명이 이런 장기적 변화, 문화적 흐름들 더 촉진시켰다고 보고 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8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료 내용 관련된 보면 기출 사료가 그 있어요. 여성운동 관련된. 그래서 여기 저자분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2010년도 기출문제 보고 요걸 좀 실어 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을 북돋는 프리단의 여성성 신화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성운동의 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 그래서 전미 여성기구 창립 그 선언.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프리단이 있죠. 이 프리단이 만들었던 단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거 페미니즘 여성운동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종차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흑인 민권 운동가 대표인 킴 목사가 말콤 X의 연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중학교 그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여성운동처럼 한번 엮고 찔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보고, 자, 195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민권운동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들어와 민권운동의 두 지도자가 등장하여 각각 다른 노동운동을 주도했는데, 하나는 마틴 루서 킴 목사가 이끄는 비폭력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솔리니가 개정한
말콤 X의 중심은 혁명적 분리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두 연설은 각 조류의 지향점을 잘 드러낸 동시에 마틴 루서 킹도 결코 온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틴 루서 킹의 연설 되게 중요했죠. 킹 목사의 역사.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죠. 이거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리고 흑인에겐 시민의 권리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밝은 날이 오는 날까지 해올리 바람이 우리나라 근간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의 궁정에 들어가 문턱에 서 있는 내 동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있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태어날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간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중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들이 형제의 식탁과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넷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인종주의자가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조치에 아무 때나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을 실시 거부한.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민권법을 이제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투표권법을 실시하고. 근데 그거에서 남부에서는 좀 반발이 많았어. 예. 그래서 이제 주지사들이나 뭐 남부의 이제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반발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는 따위의 말들을 내뱉는 엘리베이터주의가 변하여 흑인 소녀들이 백인 소년과 소년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되게 유명한 연설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콤 X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잘 살자, 차별 없애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완전 말콤 X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백인을 완전 적으로 돌렸죠. 우리 흑인의 공동의 적이다, 착취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좀 약간 강경파 위주죠. 이 사람은 좀 약간 온건파고, 마틴 루서 킹은 온건파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틴 그 루서 킹 연설 네 개도 꿈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니까 한번 읽고 기억은 해두세요.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은 다 아시죠? 킹 목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현대사 부분까지 다 끝마쳤어요. 예. 많이 하고 싶지만 이거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기출 중심으로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사 강도로 넘어갈게요. 중국사 내용은 이제 그 한의중하고 그냥 신동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